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저희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날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죠. 네. 어디서 몇 명이 발생했고 또 집단발병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준욱 부본부장이 거의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국민들의 항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역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 뜨겁고 습한 여름에도 마스크 꾸준히 쓰고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당국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네, 어딜 가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도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들 협조를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네. 그런 분들도 사실 좀 심심치 않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는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침뱉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유별난 사람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마스크 착용은 의미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시위를 여는 등 방역당국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항공기에 탄 승객이 난동을 부려서 여객기가 임시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운행을 방해해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여객기라고 하니까 더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7일 낮이었는데요. 홋카이도 구시로 공항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비행하던 피치 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유독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서 승무원들이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은 결단코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고요. 그냥 조용히 마스크를 안 끼고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텐데 소리 지르면서 승무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고요. 또 다른 승객들이 이 마스크를 안 쓴 이 사람과 곁에 앉기 싫다고 하니까 이거는 모욕적이다, 모욕죄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민폐였겠네요. 그렇죠. 이 여객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승무원들이 옆에 있던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앉도록 조치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륙한 뒤에도 비협적이고 난동까지 부리니까 결국은 비행 경로 중간에 있는 니카타 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객을 강제로 내쫓았죠. 당시에 120명 정도가 이 여객기에 타고 있었는데요. 원래 도착지인 간사이 공항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황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이 항공기의 운항 또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은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항공법상 임시 착륙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일본 국내선에서 여객기 임시 착륙, 이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임시 착륙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부 방역 방식을 비판하는 의견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쭉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 비판은 다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만큼은 의료 전문가,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협조적인데요. 그렇죠. 일본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 곳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하고 행진까지도 합니다.
결국은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착용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극우파들의 시위가 유럽에서 확산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세만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마스크 착용이라는 건 사실 WHO의 공식 권고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실제로 감염을 막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분들이야 당연히 다 알고 네. 계시지만 다른 나라에도 좀 그런 생각이 널리 좀 확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세상에 유한한 건 없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망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점검을 잘하고 보수를 꾸준히 해준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특히나 우리 문화유산들은 관리를 잘해줘야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걸 늦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문화유산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울타리를 치거나 경보장치도 하고요. 화재도 막는 장치도 하고요. 비와 바람,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경주에 가면요. 첨성대 울타리가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념사진 찍기도 하고 또 불국사 석굴암도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죠. 네, 이런 경험담을 듣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석굴암을 이렇게 만지는 게 가능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첨성대도 당연히 울타리 없었고 어느 정도 너무 옛날 얘기다. 손에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또 기억을 몇 가지 더듬어 보면은 어렸을 때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이것도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보수를 한다고 안쪽 관람을 못하게 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요즘에는 다시 관람을 허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명한 다리가 많습니다. 네. 오래된 다리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실제로 여전히 차량과 사람이 다리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데요. 최근 몇몇 다리가 보수를 위해서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다리들인가요? 생긴 지 1세기를 넘긴, 그러니까 100년하고도 수십 년 넘긴 다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국 템스강에 있는 최초의 현수교 해머스미스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1987년에 개통됐습니다. 런던 남서부 또 중심부를 이어주기 때문에 100년이 훌쩍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세월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다리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했고요. 올 여름에는 균열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조차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군요. 런던 중심에 있는 1906년에 만들어진 복수홀 다리 역시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인들이 오고 다닌 다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요. 네. 일부 다리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통행을 허용하고 일반 차량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다리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타워 브릿지죠. 그렇죠. 이 타워 브릿지는 마치 그 유럽 중세시대 성처럼 생겼고요. 중간에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설이 지난달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게 배가 지나갈 때 다리 일부를 쫙 펼쳐지면서 공중으로 올린 상태, 그 상태에서 멈춘 겁니다. 영국에 말씀해 주신 이런 다리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통행의 역할만 하는 다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영국의 역사가 담겨 있고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니까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에 대한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물론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영국 템스강 최초의 현수교 해머스미스 다리는 사람들도 걸어다니지 못하게 할 정도니까 손이 많이 갈 겁니다. 네. 우리 돈으로 보수 비용 2,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돈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겠죠. 게다가 코로나19 탓에 세수가 줄어들고 또 지출이 많은 중앙정부로서는 역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체증 해소하려면 임시 다리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돈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영과 소유권이 있는 해머스미스 플럼구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지자체와 정부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 또 시민들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고 네. 참 오래된 다리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영국 문화재 다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역시 문화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화재, 바로 두말할 나위 없이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큽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거의 못 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여행 간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보는 곳이죠. 맞습니다. 저도 학생 때 중국에서 어학연수 했을 때 아.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워낙 오래돼서 언젠가는 이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네. 곳인데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진짜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좀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만리장성인데, 그런데 이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 동부 난창시에도 만리장성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 만리장성이 이 서쪽 간수성에서 동쪽 허베이성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베이징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400km 떨어진 곳에 만리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역시 잘하시네요. 뭘 장난을 못 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난창시 만리장성은 쉽게 말해서 가짜 만리장성입니다. 난창시가 생태공원에 5km가 조금 안 되는 산책로를 만들었는데요. 네. 만리장성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선 거리가 아니라 실제 높낮이라든지 지형을 고려하면 실제 진짜 만리장성은 6,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규모는 정말 작습니다. 가짜 만리장성 4.83km입니다. 난창시에서 이걸 만드는데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돈 17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장원석 아나운서가 이 난창시 복제 만리장성 사진을 준비를 해주셔서 네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만리장성이라고 해도 믿을만 할 만큼 굉장히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가본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산책로를 5km 정도 만든다고 예산을 쓰고 자연을 파괴했느냐는 거죠. 동물들이 이동하는 길도 맞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5km 가까이 되는 성벽을 170억 정도나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찬반은 당연히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난층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 가짜 만리장성을 통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태공원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사람들도 이 성벽 산책로를 통해서 편하게 구경도 하고 또 산불이 퍼지지 않도록 긴 장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산림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성벽 재료인 석재를 트럭이 아닌 노새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이렇게 느는데도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만리장성이 생기니까 생태공원을 찾는 사람도 10배로 늘었다고 하고요. 베이징까지 가기 머니까 대리만족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자평도 했습니다. 마치 미국 디즈니랜드가 너무 머니까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중국의 복제 만리장성 소식까지 오늘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